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64번째 시간입니다. 근 네, 오늘은 root, 뿌리라는 뜻의 근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뿌리는 이 나무의 기본, 근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근은 뭐 이렇게 에센스, origin 뭐 이런 단어들의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견이나 글을 쓸 때 이렇게 기본, 근본에 관련된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슷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시고 차이를 잘 알아서 앞으로 이 단어들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볼 단어는 연근입니다. 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꽃을 우리가 연꽃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꽃이고 또 예쁘기도 하고 우리가 연못에 정원에 이 연꽃을 많이 심습니다. 네, 이 연꽃의 뿌리를 우리가 연근이라고 합니다. 네, 로터스 루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몸에 좋은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연근을 가지고 이렇게 세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리를 합니다. 네, 반찬으로 많이 만들어 먹는데 굉장히 몸에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연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 근거할 때 거는 근거, basis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증거 있어요? proof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보통 근거하면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의 기본이 뿌리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근거하면 어떤 생활이나 활동할 때 그 기본이 되는 곳, 근본이 되는 곳, 가장 중요한 곳, 네, 그런 곳을 말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나 의견을 나타내 줄 때 그것에 대한 근본 또는 까닭, basis, grounds, reas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토픽 쓰기를 할 때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쓰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근거, 여러분의 논거, 네, 여러분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 네, 그런 것을 우리가 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런던에 근거를 둔 이탈리아 제품 수입업자. 네, 이탈리아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삽니까? 네, 런던에 살고 있어요. 런던 베이스드. 런던에 근거를 두다. 어디에 근거를 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근거지 해서 지도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어떤 동물, 식물, 어떤 조직,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살고 있나요? 할 때도 우리가 근거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아무 근거가 없다. 네, 여기 여러 가지 소문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고 루머, 소문이 있는데 뭐 그것에 대한 근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네, no found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론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네, 이 이론에 뒷받침해주는 이 이론을 더 튼튼하게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근본 할 때 본은 본질, 에센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뿌리겠죠. 네,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도 튼튼해요. 그래서 이 근본, 뿌리의 본질이라고 해서 어떤 것의 본질, 바탕, 뭐 에센스, 베이스,
foundation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자 여러분 또 이것은 root, origin 주로 blood line 할 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Korean American,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나의 뿌리, 나의 근본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이에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접근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완전히 다릅니다. 출발부터, 처음 기본부터, 기초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fundamentally differen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근본적으로는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힘들어한다. 그 여자는 정말 좋은 여자야. 원래 originally, fundamentally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하고 어떻게 communicate, 의사소통하는지 몰라서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라고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은 인간 존중에 있다. 네, 여러분,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죠. 이것의 근본 이념. 네, 아주 좋습니다. root idea, fundamental idea는 respect people,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원, 네, 근원은 할 때 원은 origi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물이 흘러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어디에서 시작하냐 하면 여기 산에서 시작해요. 그럼 여기가 바로 근원이 됩니다. 뿌리라는 뜻이에요. 뿌리. 그래서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나가듯이 네, 근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줄기, 보통 물이 처음 생겨 흐르는 곳, 네, 그것을 root, source, 근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 origin, cause도 우리가 근원이라고 합니다. 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여러분, 비만하면 살찐 거죠? 네, 만병은 모든 병이에요. 네, 살이 찌면 모든 병이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요? 살찌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살이 쪘어요. 네, 여기 살이 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혈압, high blood pressure, 당뇨병, 네, 다이어비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병, 캔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나갑니다. 그 origin, 시작은 어디서 할까요? 네, 여기 비만, 시작은 비만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년간의 훈련이 그의 성공의 근원이 되었다. 네, 여러 해 동안, 다년간 하면 여러 해 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가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것이 그의 성공의 근원, 가장 핵심적인 힘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일컬어진다. 네, 돈은 잘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애착, 돈이 없으면 안 돼요 하는 것이 모든 악. 그것 때문에 돈을 훔치고 사람도 죽이고 네, 사기도 치고 네, 나쁜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 네, root of all evil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근원이라는 단어가 느낌이 오시나요? 근간. 자, 여러분 근간 할 때 간은 줄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뿌리 그리고 이 줄기 스템이겠죠. 그러면 근간은 뿌리와 네, 이 줄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근간 하면 어떤 것의 중심이 되는 부분, 센터라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결혼은 가족과 사회가 세워지는 근간이다. 네, 여러분, 가족이 있어요. 사회가 있어요. 국가, 나라가 있어요. 세계가 있어요. 다 어디서 시작하나요? 결혼이라는 한 가정에서 시작하겠죠? 이것이 근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센터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교육은 나라의 근간이다. 네, 한국 사람들은 교육, 네, education hit라고 해서 굉장히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교육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 체계의 근간을 이룬다. 네. 그래서 경제 체계라고 하면 이코노믹 시스템에서 사회가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것은 아마도 뭐 소비, consume, 그다음에 supply, 뭐 이렇게 공급,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근절, 네, 근절할 때 절은 끊다, cut, get rid of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잘라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나무 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자르면 계속 나오겠죠? 네, 가지를 잘라도 계속 나올 거예요. 어디서 잘라야 하냐면 이 뿌리에서 이 부분을 잘라야 네, 이 나무가 자라지 않겠죠?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뿌리 부분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totally, completely 아주 어떤 것을 없애버릴 때, 그럴 때 근절, 뿌리에서 잘라버리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브라질에서 소아마비는 사실상 근절되었다. 네, 소아마비, 다리가 아픈 거죠. 사실상 근절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나라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식량 혁명이 필요하다. 빈곤, 배고픈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네, 이 나라에서 가난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네, 식량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합니다. 네, 부정부패, corruption이죠.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할 때 우리가 근절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성, 네, 여러분, 근성. 네, 우리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어떻게 쓰이냐 하면, 네, 근성, 나무의 성질이에요. 이 뿌리의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나무의 뿌리는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살아남는 그러한 성질, 그러한 성격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근성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성질. 이거는 칭찬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사람 근성이 있어라는 말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는 그러한 성격, 그러한 성질, 그런 것을 근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너무 오래된 성격이라서 나쁜 것인데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그런 것을 근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뜻은 보통 나쁜 성질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승부 근성이 강하다. 네, 승부할 때 승은 이기고 부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꼭 끝까지 해서 이겨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승부 근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매우 근성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성이 있는 사람, 근성이 있다라는 말은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라는 뜻으로 칭찬하는 말입니다. 자, 그 영화는 지식인들의 속물 근성을 비웃고 있다. 네, 여러분, 지식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지식, information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속물 근성,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materialism, 네, 어떤 이렇게 돈, 물질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명품, 옷, 뭐
좋은 집, 좋은 차, 물론 그게 좋긴 하지만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의 성격, 그런 것을 우리가 속물근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러한 속물근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가난해지면 거지근성이 나오는 법이다. 네, 거지. 여러분, 거지는 백어죠. 거지는 항상 누군가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거지가 아니지만 우리들 주변에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늘 다른 사람한테 뭘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거지근성이라고 합니다. 뭘 다른 사람이 줬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한테 공짜로 막 이렇게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네, 우리가 거지근성, 이가 나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난해지면 거지근성이 나오는 법이다. 네, 누구나 다 또 거지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이 없고 힘들면 이렇게 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거지근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많아지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안 좋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채근? 여러분, 채근할 때 채는 네, 여러분 우리 채소 알죠? 채소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것을 캐는 거예요. digging out이에요. 그러면 뿌리를 캐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뽑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렇게 뿌리가 있고 이것을 이렇게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근은 이렇게 나무를 뽑는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게 왜 그렇지? 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건 왜 이렇게 이럴지? 라고 끝까지 알아내고 싶은 것, 끝까지 공부하는 것, 그것을 채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먹어. 빨리빨리 가져와.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재촉, 푸시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 라고 말하는 거. 그런 것을 채근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채근했다. 네,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 빨리 갚아 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채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팀장이 그녀에게 보고서를 빨리 끝내라고 채근했다. 네, 팀장이 그 여자한테 보고서 빨리 끝내세요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주인이 밀린 집세를 내라고 채근했다. 네, 집세를 내야 되는데 계속 안 냈어요. 그래서 집세가 밀렸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빨리 돈 주세요. 빨리 돈 주세요. 하고 이렇게 채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채근하지 마. Don't push me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근?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화는 네, unfortune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네,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 복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을 빌다. 네, 행복, 행운 이렇게 럭, 굴럭 할 때 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반대말 우리가 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근이에요. 여기 자 여러분 나무에 비유를 하면 이게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 생겼는데 네, unfortunate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의 뿌리예요. 그것의 원인이겠죠. 그래서 source, cause, see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네, 여러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아마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트래픽 액시던트예요. 네, 이거 음주운전 했어요. 여러분, 음주운전, drunken drive, 음주운전. 음주운전 이렇게 했어요. 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것의 뿌리,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술을 마신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신 것이 화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의 무례한 언사가 말다툼의 화근이 되었다. 네, 그가 말을 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을 했나 봐요. 기분 나쁘게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말다툼, 말로 싸우게 되었어요. 네, 이게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원인, 네, 원인은 바로 무례한 언사, 네, 무례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훗날 나중에 화근이 될 일을 남기지 마라. 그런 일을 하지 마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실무근. 자, 여러분, 사실무근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네,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사실은 네,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어떤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뿌리가 없어요. 라는 말은 자,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말은 네, 그것은 터무니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groundless, baseless. 나무가 없다라는 말은 소문이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no proof. 근거가 없어요. no basis. 그러니까 헛소문, 거짓말이겠죠? 네, 헛소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무근입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헛소문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니까 잘 알아주세요. 그 소문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는 그 보고를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했다. 보고를 받았는데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명예훼손 혐의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한다. 네, 이렇게 또 명예를 훼손했어요.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런데 그것은 네,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뿌리라는 뜻의 근 단어 재밌으셨나요? 네, 선생님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그리고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인데 많이 비슷했지요? 네,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때, 와, 한국어 진짜 잘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차이를 잘 알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단어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